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사랑하는 아내가 갑작스레 떠나버린 그날 이후로 정춘호 씨의 아침은 늘 텅 빈 자리에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아내의 온기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했던 그 공간은 이제 싸늘한 냉기만이 감돌았다. 정년을 코앞에 둔 대기업 중역이라는 번듯한 타이틀은 홀로 돌아온 텅 빈 집 안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를 반기는 것은 묵직한 정적뿐이었다. 춘호 씨, 이러다 정말 우울증 걸려요. 좀 나가서 바람도 쐬고 사람들도 만나봐요. 회사 동기 민석의 진심 어린 걱정에도 춘호 씨의 발걸음은 쉽사리 집 밖으로 향하지 못했다. 한때 그 누구보다 활달했던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깊은 슬픔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딸 예은은 대학 졸업 후 서울에서 직장 생활에 바빴고 듬직했던 아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 복무 중이었다. 홀로 남겨진 그의 세상은 더욱 좁고 외로웠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석이 쑥 내민 낡은 전단지 한 장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촌스러운 그림과 함께 적힌 문구는 왠지 모르게 그의 마음을 붙잡았다. 외롭지 않은 하루를 선물합니다. 그 아래 작게 쓰인 묻지마 관광이라는 낯선 단어는 그의 무미건조한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목적지도 알 수 없고 함께 가는 사람들의 얼굴도 모른 채 떠나는 하루. 처음에는 그저 흘려넘겼지만 밤늦도록 텅 빈 거실에 앉아 차가운 공기를 마시던 춘호 씨는 문득 그 전단지의 문구를 떠올렸다. 메마른 그의 가슴 한켠에 아주 작은 떨림이 일었다. 결국 그는 망설임 끝에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상냥한 여성의 목소리는 왠지 모르게 그의 굳어있던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는 듯했다. 네, 묻지마 관광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행사 신청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춘호 씨의 예측 불가능한 하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토요일 아침 약속 장소에 도착한 그는 낯선 풍경에 잠시 어색함을 느꼈다. 비슷한 나이대의 남녀들이 삼삼오오 모여 서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저마다의 기대와 약간의 어색함이 뒤섞여 있었다. 주최 측의 안내에 따라 그는 낯선 여성과 짝을 이루게 되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카락, 세련된 원피스 차림의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로 그를 바라보았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효연이라고 불러주세요. 김효연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어딘가 따뜻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은 그녀의 옆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은 춘호 씨는 처음 느껴보는 낯선 설렘과 어색함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어색한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김효연의 자연스러운 대화 리드 덕분에 춘호 씨는 금세 편안함을 느꼈다. 이런 행사는 처음이신가 봐요. 조금 긴장하신 것 같네요. 그녀의 따뜻한 말에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친구가 한번 경험해보라고,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해서 용기를 내봤죠. 김효연은 환하게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춘호 씨의 굳어있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듯했다. 버스가 도심을 벗어나 푸른 풍경 속으로 접어들 무렵 그들은 마치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이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듯 낯선 풍경을 함께 바라보며 춘호 씨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심으로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기분 좋았다. 목적지는 푸른 동해 바다가 펼쳐진 작은 해변 마을이었다. 버스에서 내리자 김효연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뜬 표정을 지었다. 바다 구경 좀 할까요? 파도 소리 들으면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아서 좋아해요. 그녀의 권유에 이끌려 그들은 함께 모래사장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 좋아하는 취미, 소소한 음식 취향까지 서로의 성씨나 직업, 사는 곳 같은 구체적인 정보는 철저히 피했지만 이상하게도 대화는 끊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름 없는 만남이라는 제약이 그들의 마음을 더욱 솔직하게 열도록 이끌었다.
평소에는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는지 모르겠네요. 김효연은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다. 그게 묻지마 관광의 매력이죠. 내일이면 다시 만날 일 없는 사람들이니까 오히려 더 솔직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춘호 씨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해변 산책 후 그들은 함께 활기 넘치는 수산시장을 구경했고 저녁에는 푸짐한 회를 함께 나누며 술잔을 기울였다. 주최 측에서 마련한 노래방 버스 안에서는 좁은 공간 안에서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와 함께 그들의 어색함은 점차 사라지고 묘한 친밀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김효연이 마이크를 잡자 모두가 놀라움과 함께 그녀에게 집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미롭고 듣는 이의 마음을 깊숙이 파고드는 애절함이 담겨 있었다. 거위의 꿈을 부르는 그녀의 모습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고 노래가 끝나자 춘호 씨는 박수를 쳤다. 수줍게 웃으며 그의 옆자리에 앉은 김효연에게 그는 진심으로 그녀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칭찬했다. 그들의 어깨는 서로 스쳤고 그들은 그 분위기를 피하지 않았다. 그녀에게서는 은은하고 향긋한 향수 냄새가 풍겨왔다. 그녀의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닮은 향기였다. 노래방 시간이 끝나고 일행은 숙소로 향했다. 각자에게 1인실이 배정되었지만 복도에서 헤어지기 전 김효연이 조심스럽게 그에게 말을 건넸다. 아직 이야기 더 나눌까요? 로비에 작은 바가 있던데. 로비바에서 와인잔을 기울이며 김효연은 먼저 자신의 외로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그녀의 고백에 춘호 씨 역시 아내를 잃은 후 홀로 느꼈던 깊은 외로움을 털어놓았다. 그의 진솔한 이야기에 김효연은 그의 손을 살짝 잡았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온기가 그의 차가워진 가슴에 깊이 스며들었다. 오늘 하루 정말 즐거웠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춘호 씨 역시 잊었던 편안함을 느꼈다고 답했다. 와인 한 병이 비워질 무렵 그녀가 먼저 일어나 방 같이 쓸래요? 그냥 외롭지 않게라고 속삭였을 때 춘호 씨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텔방 열쇠를 받아들고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동안에도 그는 현실감이 없었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고 그들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었다. 반지도 결혼 반지도 없는 그녀의 손이 그의 얼굴, 어깨,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름도 묻지 말고 내일도 생각하지 말아요. 오늘 밤만 기억에 남기기로 해요. 김효연의 속삭임에 춘호 씨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오랜만에 따뜻한 밤을 함께 보냈다. 아침이 밝았을 때 김효연은 이미 옷을 모두 갖춰 입고 있었다. 창가에 서서 푸른 바다를 바라보는 그녀의 뒷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쓸쓸하고 아련해 보였다. 일어났군요. 곧 출발 시간이에요.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어젯밤의 뜨겁고 절실했던 모습과는 다른 차분하고 담담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마치 그들 사이에 있었던 격정적인 밤을 애써 지우려는 듯했다. 어젯밤 좋았어요. 춘호 씨의 조심스러운 말에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하지만 약속대로 여기서 끝이에요. 연락처도 묻지 말고 성도 묻지 말고. 김효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춘호 씨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그것이 묻지마 관광에 그들 사이에 말하지 않아도 되는 룰이었으니까.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버스에 올랐지만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묘하게 어색하고 불편했다. 서울에 도착해 헤어질 때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심으로 말했다. 행복하세요. 정말로요. 그리고 김효연은 그의 인생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아니, 그는 그렇게 믿었다. 그 후로도 가끔 그는 텅 빈 집 안에서 그녀의 미소와 따뜻했던 목소리를 떠올렸다. 특히 혼자 남겨진 밤이면 더욱 그랬다. 몇 번 더 묻지마 관광에 참여했지만 그날 밤에 김효연 같은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낯선 만남을 뒤로하고 일상으로 돌아갔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1년여가 지났다. 어느 날 딸 예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빠, 저 결혼하려고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벅찬 기쁨이 밀려왔다. 그의 사랑스러운 딸이 이제 누군가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니. 누군데? 아빠가 한번 만나봐야지. 그의 말에 예은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네, 다음 주 토요일에 상견례 하기로 했어요. 상은이 부모님이랑 같이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고 상견례 장소로 향하는 길, 춘호 씨의 마음은 편안함과 함께 미묘한 기대감으로 뒤섞였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여전히 그의 마음 한켠에는 커다란 빈자리가 느껴졌다. 지금 도착했어요. 3층 프라이빗 룸이에요. 예은의 문자를 받고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춘호 씨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는 여성. 믿을 수 없게도 그녀는 바로 1년 전 묻지마 관광에서 밤을 함께했던 김효연이었던 것이다. 그녀 역시 그를 알아봤다. 순간 창백해진 얼굴로 그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서는 당혹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하지만 곧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평정을 되찾고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정 선생님. 처음 뵙겠습니다.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당황한 춘호 씨 역시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네, 반갑습니다. 라고 답했다. 테이블에는 딸 예은과 그녀의 듬직한 약혼자 상은, 그리고 김효연과 그녀의 남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다. 박상은의 부모님은 박상우 씨와 김효연 씨라고 소개받았다. 김효연은 박상은의 어머니였던 것이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모텔 방에서 뜨거운 밤을 함께 보냈던 여자가 이제 그의 사돈이 될 사람이었다니.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 앉았지만 식사 내내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김효연 역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애써 그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 보였다. 그럼 결혼식은 다음 달 셋째 주 토요일로 하면 어떨까요? 박상우 씨의 부드러운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다. 춘호 씨 역시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운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랑스러운 딸에게 애써 환하게 웃어 보이며 축하 인사를 건네는 순간에도 그의 뇌리에는 1년 전 김효연과 나눴던 뜨겁고 황홀한 밤의 기억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식사가 끝나고 헤어지는 자리에서 김효연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두 아이들 앞날에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 짧은 말만을 남기고 그녀는 남편의 팔짱을 끼며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예은은 물었다. 아빠, 상은이 어때요? 그리고 부모님은요? 괜찮아 보이더구나. 특히 어머님이 참 품이 있어 보이셨어.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단어에 스스로도 놀랐다. 품이라니 모텔방에서 격정적인 밤을 함께 보냈던 그녀에게서 그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느꼈었다. 오늘의 그녀는 단정한 투피스 정장 차림에 우아하고 세련된 매너를 갖춘 말 그대로 품이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진 춘호 씨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김효연은 분명 결혼한 여성이었다. 그날 밤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가 없었던 것은 의도적으로 뺀 것이었을까? 그녀에게 그런 만남이 흔한 일상이었던 걸까? 아니면 그날 밤 그에게 느꼈던 황홀한 끌림이 그녀를 충동적으로 만들었던 걸까? 답답한 마음에 그는 소주 한 병을 꺼내 거실에 앉아 천천히 마셨다. 알코올 기운이 올라올수록 그의 생각은 더욱 꼬여만 갔다. 이런 여자가 그의 사랑하는 딸 예은의 시어머니가 된다면 딸의 결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상은이는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을까? 다음 날 출근길, 그는 괜히 회사 근처를 지나가는 여성들을 유심히 바라보게 되었다.
혹시라도 김효연과 마주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넓은 서울에서 그녀와 다시 우연히 마주칠 확률은 희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그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도착했다. 정춘호 씨, 김효연입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잠시 뵙고 싶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가 어떻게 그의 번호를 알게 되었을까? 아마도 예은을 통해서겠지. 망설임 끝에 그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그녀에게서 곧 답장이 도착했다. 내일 오후 3시 강남역 근처 카페 어떠세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다음 날 약속 시간보다 일찍 카페에 도착한 춘호 씨는 초조한 마음으로 구석 자리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다. 정확히 3시 김효연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다. 오늘은 평범한 블라우스에 청바지 차림이었고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이었다. 상견례 때의 차갑고 격식 차린 모습과는 달리 훨씬 편안하고 인간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기다리셨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자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았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들은 잠시 서로의 시선을 피했다. 그날 정말 놀랐습니다. 춘호 씨가 먼저 침묵을 깼다. 김효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도요. 세상에 저희 아들과 따님이 만날 줄이야. 잠시 정막이 흘렀다. 그녀가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날 묻지마 관광은 제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김효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사실 저희 남편과는 소원한 상태예요. 그녀는 낯선 단어를 사용했고 춘호 씨의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였다.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삶은 각자 따로 살고 있다고 할까요? 상호 씨는 오래전부터 외도를 해왔어요. 처음엔 이혼하려고 했지만 아들 때문에 또 집안 체면도 있고 그녀는 커피 잔을 돌리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서 합의했어요. 겉으로는 부부로 지내되 실제 부부 생활은 하지 않기로. 이런 얘기 지금 처음 해봐요. 그녀의 솔직한 말에 춘호 씨의 마음은 갑자기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의 깊은 고독과 아픔을 더욱 이해하게 된 느낌이었다. 그날은 정말 충동적이었어요. 친구가 자꾸 권해서 한번 가본 거였는데 춘호 씨를 만나고 나니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지더라고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심으로 대화했다는 느낌이었을까요? 그녀의 솔직한 말에 춘호 씨 역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도 그랬으니까. 오랜 외로움 끝에 느꼈던 따뜻한 온기. 그것이 그들을 그날 밤으로 이끌었던 감정이었으리라. 솔직히 말하면 그날 이후로도 춘호 씨 생각이 종종 났어요. 하지만 다시 만나려고 하진 않았죠. 그건 약속이었으니까. 김효연의 솔직한 고백에 춘호 씨의 가슴 한켠이 저릿해졌다. 그 역시 그녀를 잊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춘호 씨를 보는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장감이 풀리고 안도의 숨결이 흘렀다. 김효연은 다시 진지한 표정으로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때문에 아이들 결혼에 문제가 생겨선 안 돼요. 그녀의 말은 현실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의 과거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이들의 빛나는 미래였다. 걱정 마세요. 저도 그날 일은 그냥 그날로 끝난 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의 단호한 말에 김효연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스쳤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질문에 그는 당황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춘호 씨도 그날 이후로 저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순간 그의 입술은 굳게 다물어졌다. 그녀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겠지만 생각했다고 하기에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복잡했다. 솔직히 가끔 생각났습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면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김묘연의 눈에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 역시 비슷한 마음이었던 걸까? 하지만 곧 그녀는 현실로 돌아온 듯 말했다. 그래도 이제는 정말 끝내야겠죠. 우리는 이제 사돈이 될 사이잖아요. 그녀의 말에 춘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았다. 그들은 더 이상 그날의 효연과 춘호가 아니었다. 이제 서로의 소중한 자녀들을 맺어줄 부모가 되어야 했다. 혹시 남편분은 아세요? 그날 일을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효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리고 앞으로도 알 필요 없을 거예요. 저희는 그냥 각자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카페를 나서는 김효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춘호 씨의 마음에는 슬픔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그녀와의 짧은 대화를 통해 많은 것이 정리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더욱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다. 그날 밤이 그저 외로움에서 비롯된 우연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녀의 결혼 생활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얼마나 다른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딸의 결혼 준비로 얼마나 분주하고 행복했을까. 그리고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은 존재하지 않았을 텐데 처음으로 그는 아내가 없는 현실이 서글프기보다 더욱 혼란스럽고 당황함이 느껴졌다. 그날 이후로 결혼 준비는 숨가쁘게 진행되었다. 웨딩홀 예약부터 청첩장 제작, 예물 구입까지 모든 과정에서 춘호 씨는 김효연과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자녀들의 부모라는 역할 뒤에 숨어 애써 서로를 외면했다. 가끔 시선이 마주칠 때면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곧 다른 화제로 어색함을 감추려 애썼다. 아빠, 상은이 어머님이 아빠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자꾸 아빠 안부 물으시더라고요. 어느 날 예은이 그냥 던진 말에 춘호 씨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김효연이 괜히 그를 의식하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사돈으로서의 예의였을까? 그래 나야 뭐 평범한 아저씨인데 뭘. 그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말은 하루 종일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예은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아빠, 다음 주에 양가 부모님들끼리 저녁 식사하기로 했어요. 상은이 아버님이 제안하셨대요. 또 한 번 그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김효연의 남편 박상호 씨와 마주 앉아 식사를 해야 한다니. 혹시라도 그가 그날 밤의 일을 눈치채기라도 한다면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엄습했지만 거절할 이유도 찾을 수 없었다. 그래, 좋지. 장소는 어디로 정했니? 강남 쪽 한정식집이래요. 상은이가 예약했대요. 식사 당일 춘호 씨는 긴장감 속에서 약속 장소로 향했다. 이미 박상호 부부가 와 있었고 김묘연은 우아한 한복 차림으로 단정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 앉은 남편은 말끔한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온화한 미소로 춘호 씨를 맞이했다. 정 선생님 오셨군요. 앉으세요. 식사가 시작되고 박상호 씨는 제법 호의적인 태도로 대화를 이끌어갔다. 그는 자신을 대기업 임원이라고 소개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비즈니스맨이었지만 김효연의 고백을 떠올리니 그의 미소는 어딘가 모르게 가식적으로 느껴졌다. 우리 상은이가 정 선생님 따님을 처음 소개했을 때부터 눈빛이 다르더군요. 정말 인연이란 게 있나 봅니다. 박상호 씨의 말에 춘호 씨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네, 저희 유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위를 맡게 되어 기쁩니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김효연은 주로 침묵을 지켰다. 가끔 질문을 받으면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그녀의 어색한 태도가 박상호 씨의 눈에 띄었는지 그가 물었다. 여보, 왜 그렇게 말이 없어? 사돈 어른과 좀 더 이야기 나눠봐. 그 말에 김묘연은 춘호 씨를 쳐다봤다가 고개를 숙였다.
아, 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식사가 끝날 무렵 춘호 씨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다. 돌아오는 길, 복도에서 김효연과 자주 마주쳤다. 그녀 역시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인 듯했다. 그들은 잠시 멈춰서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괜찮으세요?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춘호 씨가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김효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네, 그냥 이런 자리가 좀 불편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춘호 씨 정말 이대로 괜찮으신가요? 가끔은 우리 그날 밤이 잘못된 선택이었나 싶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그녀의 고백에 춘호 씨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그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해왔기 때문이다. 선택이라기보다는 우연이었죠.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박상우 씨였다. 여보, 여기 있었구나. 슬슬 일어날 시간이야. 그는 그들을 번갈아 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아, 정 선생님도 여기 계셨군요.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자리였습니다. 춘호 씨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세 사람이 함께 자리로 돌아가는 동안 그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그리고 과연 그들이 이 비밀을 영원히 지킬 수 있을지 그는 불안했다. 집으로 돌아오니 머리가 지끈거렸다. 소주 한 병을 꺼내 마시며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김효연의 표정, 그녀의 떨리던 목소리, 그리고 그날 밤의 기억들이 끊임없이 그의 뇌리를 맴돌았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답이라는 것이 존재할까? 결국 가장 현명한 선택은 그저 모든 것을 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었다. 사랑하는 아이들의 행복한 결혼을 망치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김효연과 그 사이에는 그저 하룻밤의 추억밖에 없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다음 날 아침 그의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다. 어제 식사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결혼식 전에 한 번만 더 뵐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김효연.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춘호 씨는 긴장감 속에서 김효연을 기다렸다. 이른 아침이라 공원은 한산했고 조깅하는 사람들만이 간간히 지나갈 뿐이었다. 멀리서 김효연이 평소보다 훨씬 편안한 차림으로 가벼운 운동복을 입고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기다리셨어요? 그녀가 벤치에 앉으며 물었다.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 없이 맑았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 올린 모습이었다. 아니요, 방금 왔어요. 여기서 만나자고 하셔서 좀 의외였는데요. 아침 운동 겸 나오곤 해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그녀의 말에 춘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김효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이들 결혼식이 이제 10일 남았네요. 네,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춘호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저 계속 고민했어요. 그날 일을 남편에게 말해야 하나. 그녀의 말에 춘호 씨는 놀라 그녀를 쳐다봤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우리 둘만의 일이고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김효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맞아요. 하지만 가끔은 이렇게 비밀을 안고 사는 게 힘들어요. 특히 아이들이 결혼하고 나면 우리는 자주 보게 될 텐데. 그녀의 말에 춘호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맞았다. 이제 그들은 사돈이 되어 앞으로 크고 작은 행사마다 계속해서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때마다 이렇게 어색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껴야 할까? 효연 씨, 제 생각은 이래요. 그건 정말 우연히 만난 두 외로운 사람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준 날이었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그의 조심스러운 말에 김효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날은 정말 외로웠거든요. 남편의 또 다른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직후였어요.
그래서 더 충동적으로 묻지 마 관광에 참여했던 거죠. 그녀의 고백을 듣자 춘호 씨는 그녀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역시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후 깊은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었으니까. 우리 이제 정말 잊어버리는 게 좋겠어요. 서로를 처음 만난 사돈으로 생각하고 새로 시작해요. 김효연의 제안에 춘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손을 내밀었고 그는 따뜻하게 그 손을 잡았다. 묘하게도 그녀의 손은 그날 밤과 같은 따뜻한 온기였지만 이제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근데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왜 하필 저를 그날 밤에? 질문이 나오자마자 그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김효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솔직히 춘호 씨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진심으로 대화를 나눴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남자들은 자기 자랑만 늘어놓거나 처음부터 다른 의도로 접근하잖아요. 하지만 춘호 씨는 그냥 사람으로서 저를 대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본 편안함이었죠.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춘호 씨의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다. 그 역시 비슷한 감정을 느꼈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가 떠나고 나서 정말 오랫동안 누구와도 진심으로 대화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이내 미소 지었다. 묘하게도 이 대화가 그들 사이의 어색함을 완전히 걷어내는 듯했다. 이제 사돈으로서 우리 아이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김효연의 말에 춘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겠네요. 그들은 함께 한강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아침 햇살이 잔잔한 물결 위에 반짝이고 서울의 아름다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더 이상 불편함이나 어색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두 사람. 이제는 사돈이라는 새로운 인연으로 묶인 두 사람일 뿐이었다. 결혼식 날이 밝았다.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며 그는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다. 문득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만약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오늘 얼마나 행복해했을까. 딸의 결혼식을 함께 준비하고 함께 기뻐했을 텐데. 아빠 준비됐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온 예은은 웨딩드레스가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다. 본식 전 신부 대기실에서 드레스로 갈아입을 예정이었다. 그래, 다 됐다. 너무 예쁘구나, 우리 딸. 예은은 환하게 웃었고 그 웃음은 그의 기억 속 어린 시절 모습과 겹쳐 보였다. 작은 여자아이가 어느새 누군가의 아내가 된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떨려요, 아빠. 결혼이라니 실감이 안 나요. 괜찮아. 상은이는 좋은 사람 같다. 너희 둘이 잘 될 거야. 그는 딸의 손을 꼭 잡아 주었다. 결혼식 날이 밝았다.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며 그는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다. 문득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만약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오늘 얼마나 행복해했을까. 문득 김효연과의 대화가 떠올랐다. 그녀 역시 오늘 사랑하는 아들의 결혼을 위해 분주히 준비하고 있겠지. 그들 두 사람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지난날의 기억들을 묻기로 약속했으니까. 웨딩홀에 도착하자 하객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다. 신부 대기실로 향하는 길에 그는 김효연과 마주쳤다. 그녀는 우아한 한복 차림으로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은 모습이었다. 안녕하세요, 정 선생님. 오늘 정장이 참 잘 어울리시네요. 감사합니다. 한복이 정말 아름다우세요. 짧은 인사를 나누고 그들은 각자의 길로 향했다. 더 이상 어색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자녀를 혼인시키는 부모로서의 인사였을 뿐이었다. 신부 대기실에서 예은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로 갈아입고 있었다. 화장사가 마지막 손길을 더하는 동안 그는 한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의 눈에는 감격과 함께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어린 딸이 어느새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으로 성장했다니. 아빠, 어때요? 예은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다.
완벽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야.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예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울지 마. 화장 다 지워진다. 그렇지만 오늘따라 엄마 생각이 많이 나요. 그의 목도 메어왔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딸의 손을 잡고 마지막 조언을 건네고 있었겠지. 엄마는 지금 하늘에서 너를 보고 있을 거야.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고. 그는 딸을 안아주었다. 그때 방송이 흘러나왔다. 신랑 신부 입장 5분 전입니다. 가족 여러분들은 식장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장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맞은편에는 김효연과 박상우 씨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김효연과 눈이 마주쳤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제스처 속에는 그들만의 약속이 담겨 있었다. 웨딩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신랑 상은이가 입장했다. 이어서 그의 팔짱을 낀 예은이 식장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긴장 마. 내가 있잖아. 그는 예은에게 속삭였고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다. 제단 앞에 도착해 그는 듬직한 신랑에게 딸의 손을 건넸다. 그 순간 문득 아내가 곁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의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그는 두 아이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구나. 2년 전 우연히 만났던 그 여자가 이제 그의 사돈이 되다니. 그리고 그날의 기억들은 이제 정말 과거 속으로 묻어야 할 순간이구나. 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으로 이동하는 길에 그는 김효연과 다시 마주쳤다. 다른 하객들은 모두 앞서갔고 그들 둘만 잠시 복도에 남겨졌다. 축하드려요, 정 선생님.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상은이도 정말 멋졌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김효연이 말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그녀의 말뜻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날의 기억, 그날의 감정, 그 모든 것들에 이제 진정한 마침표를 찍는다는 의미였다. 네, 이제 우리는 그저 사돈일 뿐이에요. 김효연은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후회도 미련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새로운 시작을 향한 담담한 의지만이 어려 있었다. 앞으로 좋은 사돈 되겠습니다. 정 선생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여사님. 그들은 서로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 피로 연장으로 향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느낌이었다. 피로 연장에서 두 가족은 한 테이블에 앉았다. 김효연의 남편 박상우 씨가 건배를 제안했다. 두 가정의 행복한 만남을 위하여 모두가 잔을 들어 부딪혔다. 춘호 씨와 김효연 역시 잔을 부딪혔고 그 짧은 순간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이제 그 눈빛에는 부담감이나 어색함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사랑하는 자녀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부모로서의 기쁨만이 어려 있었다. 피로연이 끝나고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하룻밤은 이제 정말로 기억 속으로 사라졌다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결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끔 운명이 이렇게 장난을 치기도 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사돈이라는 새로운 관계와 함께 앞으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쩌면 인생의 아이러니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는 문득 깨달았다. 김효연과의 만남은 어쩌면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전환점이었는지도 모른다고.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는 깊은 슬픔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 계기였을지도 모른다. 이제 그는 사랑하는 딸을 떠나보냈지만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날 밤의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신기할 따름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많은 감동적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